안녕하세요. 2024 AI 디지털 아카데미 원격 직무연수 에스테코 활용편에 여는 강의를 맡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디지털 역량의 대두와 교육의 변화입니다. 강의 주제에 맞춰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교육을 다루는 담론과 역량과의 연계, 그리고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정책 탐색을 통한 교육의 변화 방향,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교육 담론으로 세 가지 키워드로 T자로 이루어지는 개념을 살펴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역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역량은 특정 영역의 역량인가?입니다. 잠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질문에 대한 저희 생각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교육의 담론 첫 번째 T는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전환을 어떤 단어와 함께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과 전환을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디지털 전환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로부터 전환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역량과 연계하면 창의력, 통찰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융합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 미시적 개념으로 디지털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속성은 결국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 역량에 대한 책임, 즉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한 공동체의 유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T는 변혁적 역량으로 해석되는 OECD 교육 2030의 Transformative Competencies입니다. OECD 교육 2030에서 우리는 그 화면에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Student Agency, 학습자의 주체성, 주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로 웰빙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 웰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침판으로 표현되는 실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이 되는 역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에서는 역량을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과 기술과 태도,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혁적 역량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 스스로 혁신적인 지식, 아이디어, 전략 등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입장과 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긴장과 딜레마의 조정.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행동의 옳고 그름에 비추어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미래교육 담론의 T는 Transfer Learning, 학습 전이입니다. 학습 전이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생성형 AI 시대에 혹자는 지식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지식을 구조화하고 학습하는 과정, 그 속에서 예측하고 유추하고 성찰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결코 인간의 그 몫이지 기술의 어떤 특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 디지털의 역할은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을 탐색하고 문제를 구조화하거나 모델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교육 담론 3가지 T가 우리나라 2022 개정교육과정 속의 교육의 방향과 역량에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육의 비전, 인간상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설정하고, 주요 개정 중점 사항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의 구현, 그리고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등에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론에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이전 교육과정과 구분지어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가지의 소양을 정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각 소양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양하면 일반적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로 정의되었던 소양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는 시간을 드리면서 저는 이러한 역량 함양에 필요한 기초 소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어떻게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을지에 정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초 소양이 기반이 되어야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으로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의 역량 역시 지식과 기능뿐 아니라 동기와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역량은 구현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교육의 3가지 담론과 역량을 연계하여 분석해 본 것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미래교육 담론 3가지 T 속에서의 역량은 디지털보다 우선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의 의미와 그 자체로서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즈, 변혁적 역량,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트랜스퍼 러닝, 학습 전이 속에서 우리가 역량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 그리고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의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통합적 역량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죠. 디지털 역량은 특정 영역의 역량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디지털 역량하면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어떤 미시적 측면으로 좀 접근을 했다면, 이번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보니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역량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속에서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던지는 질문은
AI 디지털 교과서 하이러닝, 소위 에듀테크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혹시 교육의 목표나 방향에 우선되어서 음, 그것을 넘어서 너무 플랫폼, 디지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을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추진 방향에서는 정책의 맥락과 배경을 획일적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에서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질문을 하는 교육으로의 전면적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자료, 교과형 도서 규정의 교과서의 어떤 개념을 살펴보면 학생용 교재입니다. 이러한 핵심 자료로서의 교재로서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이를 활용한 교실 혁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계적 개발은 실현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이 하이터치 하이테크인데 대표적 하이테크로는 AI DT,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사의 역할을 하이터치로 보고 있습니다. 테크의 하나로 AI DT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로 이어지는 수업 실천 영역,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개념들을 보시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참여하는 기재로서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수업의 실천 모형이라고 하는 서로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개념 속에서 저는 교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좌측에 보이시는 지식의 이해와 적용, 분석, 평가, 창조에 이르는 저차원의 사고력부터 고차원의 사고력,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저는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전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 설계와 안내를 하는 설계자, 개인별 학습 활동을 안내할 때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토의 토론 협업 활동을 수행하고 관찰하고 조언을 하는 학습 촉진자, 학습 활동 공유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상담가 등 말 그대로 학습 과정 전체에 걸쳐 교사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정마다 디지털의 역할로서 AI를 통한 진단, 추천, 그리고 과정 관리, 학습 결과로서 포트폴리오, 수집,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교사의 판단에 의해 활용될 때 진정한 하이터치, 하이테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수정한 교사와 테크의 역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방향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1섹터로서 학교, 2섹터로서 경기 공유학교, 3섹터로서 경기 온라인 학교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역량 기반의 경기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당연히 학교의 역할과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협력 기반의 교육의 다양화로 학습자 성장을 지원하는 공유학교의 역할, 그리고 온라인 학습 안전망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경기 온라인 학교는 학교 중심의 정책과 지원, 이를 위한 각 역할이 있어야겠죠.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궁극적인 학습자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교육 방향에서 하이러닝은 교사와 학생은 더 가깝게, 배움은 더 풍성하게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참여, 성장, 융합 이 자체가 하이죠. 하이하는 러닝, 그 다음에 하이 러닝,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학습 환경을 하이러닝을 통해서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이러닝은 분명히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성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정책 탐색을 통한 교육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혁신 정책과 교육의 변화는 교육체제의 전면적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 교육의 실현, 기재로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한 교실 혁명, 주요 개념으로서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연계를 통한 교사의 역할 정립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방향과 교육의 변화는 학교, 공유학교, 온라인 학교로 확대되는 결국은 학습자의 경험과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하이러닝의 의미와 맥락 파악을 참여성장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제가 질문을 AI 디지털 교과서, 하이러닝, 결국은 에듀테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공교육 체제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에 그리고 그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학습자의 경험을 확장하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교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바라보는 미래학교 예측과 시나리오를 OECD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학교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의 역할이 좀 확대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교육의 참여가 늘어나고 국제협력과 기술 발전을 통해 좀 더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학교 교육의 구조와 절차는 유지되는 것이죠. 아마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관련된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학교의 예측은 교육이 아웃소싱 된다. 사회가 시민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전통적인 학교 교육 체제가 사실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체제가 좀 영역이 확장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해석하고 싶은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교육을 주도하면서 더 다양하고 유연한 환경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공유학교가 이 두 번째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개념에 조금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교 예측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학습의 허브로서의 학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는 유지되지만 다양성과 실험 정신이 규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의 담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다양한 학습자의 활동이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학습,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회혁신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연결한다는 개념이 공유학교와 맞긴 한데 보다 외부의 참여가, 관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직 저희가 좀 시도하고 있는 단계의 미래학교 예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가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이라는 개념인데 교육이 시공간에 경계 없이 일어나고 테크놀로지 발전, 기계의 발전에 따라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 간의 구분이 없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의 온라인 학교가 아마 이러한 학습 형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시간적 개념과 학교의 체제에 대한 어떤 확장이라고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것이 이렇게 학교가 확대되고 아웃소싱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전이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이 모든 미래학교의 이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융합돼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사실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단계적 개념의 학교의 역할 확장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미래교육 담론이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서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결국은 학습자를 가운데 두고 그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는, 그리고 교육은 이를 지원하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역할이죠. 이러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지원은 계속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러너라고 하는 학습자가 가장 중심에 있죠. 당연히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자가 가장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하는 학교에서 개인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 경험 학습, 앞서 이제 제가 학습에 대한 전의를 또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모든 학습 경험이 포트폴리오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습자의 경험을 확장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학습자들이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그러려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학교의 변화를 학교 자체가 학습 공동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핵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이나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각기 다른 수요를 가진 학습자가 교육을 받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강조이기도 합니다. 교육체제의 전환을 이끌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3가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3T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교사의 역할을 또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됐네요. 먼저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여야 합니다. 디지털의 연계는 디지털 활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하이러닝 등 다양한 에듀테크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 특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당연히 교육과정 전문가로서는 디지털 어떤 에듀테크를 쓸까, 어떤 플랫폼을 쓸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죠. 그 우측으로 보시면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 활용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15,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서 계속 논의되었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역시 학교군마다 또 수업 시즌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목표가 이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로서 확인되고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디지털 활용 교육이 잘 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잘 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것을 디지털 소양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아주 탄탄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디지털 소양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언어, 그리고 수리, 디지털 소양, 3대 기초 소양 중에 하나로도 언급이 되었었죠. 정말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디지털 활용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별도의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보다는 이런 활용 교육과 교과 학습과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계 통합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디지털 소양을 넘어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소양 교육은 디지털 기기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내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고, 때로는 생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 대한 도구로서 정말 잘 활용하고, 사실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항상 명암이 있죠. 어떤 기술을 잘 가치를 창출하는데 쓰는 그런 측면이 있고, 때로는 이제 조금 나쁜 쪽으로 쓰는 측면이 있고, 이건 결국 인간의 윤리성에 대한,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디지털의 교육과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거 외에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소위 학습 환경, 저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이라고 보는데,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하나의 학습 환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측면인데요. 이를 둘러싼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학습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그리고 이런 관리에 대한 업무, 경감, 효율성까지 고려하면서 구축되어야 하는 등,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 3가지 영역,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학습 환경, 사실은 어느 과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요소로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교사의 역할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요소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을 조금 가장 중요하니까 수업에 둔다면, 교사는 수업의 본질을 인식하고 디지털의 적용 방향을 그 다음으로 판단하고 탐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수업 설계자이죠. 에듀테크 전문가가 아니라 수업 설계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수업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 과정으로 보고 있고, 수업의 개선 요소로서 사실 디지털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자료로서 사실 교과서도 있고 하이러닝이라는 플랫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하는 자료가 교사와 학생의 어떤 상호작용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교사의 수업 재구성이나 수업 활동의 참여에 대한 설계 권한은 당연히 교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에서 제가 수업 설계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결국은 교사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념과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소위 협력 활동, 우리 그것을 뭐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 사회 정서적 측면을 놓치지 않는 수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정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 중에서 사실은 조금 어떤 좀 학습을 좀 더 해야 되는, 조금 어렵지만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는 연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어떤 연구의 기본적인 어 배경, 그리고 연구 문제를 하나의 가설로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검증해 나가는 게 이제 연구자인데, 교사의 역할을 연구자로 제시한다는 소리는 학습에 대한 성과를 궁극적으로 우리 학습자들이 무엇이 성장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성장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사실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 내가 다음의 수업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학습의 성과를, 그러려면 이런 학습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좀 증명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진 연구자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학습 성과는 크게 학습에 대한 효과성, 학습에 대한 효율성, 학습에 대한 매력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업의 전략이나 도구, 이거에 앞서서 처음에 수업의 목표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이 세 가지 성과 요소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도 세 가지네요. 학습의 효과성은 교수 활동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으며 학습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소위 성취 기준에 대한 달성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형성, 총괄, 뭐 과정 중심, 기본적으로 결과,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또 특히 최근에 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진단이나 뭐 처치 기능 등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소위 성취 기준에 대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마 학습에 대한 성과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 성과에는 효율성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은 수업 준비 시간이 든다거나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이 수업은 그 수업의 방법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성찰의 요소로서 효율성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합니다. 마지막에 학습 매력성은 학생의 인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교사가 수업을 잘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효율성도 좀 높고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이 수업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앞으로 내 진로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는데, 결국 우리가
결국 뭐 수업에 대한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큰 차원에서 학습자가 학습을 유용하게 바라보는지, 학습에 대한 어떤 경험이 효능감 있게 다가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학습에 대한 성과 요소로서 학습에 대한 매력성도 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뭐 학습 단원 유닛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지표도 있겠지만, 연구자처럼 수업의 결과를 가설로 설정하고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에 대한 전문성은 수업의 주체로서 교사가 앞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될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한 정리이자 오늘 함께 살펴본 디지털 역량의 대도와 교육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결국은 교육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경험의 확장과 그리고 학습 공동체로서의 학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수업 설계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로서 충분히 지지받고 지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질문에서의 우리는 교사이기도 하지만 정책 입안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에 대한 답에 누구를 위해 변화해야 하는가, 이 누구에 초점을 둔 답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